여러분, 환영합니다. 무언가를 배우고 연습할 때 똑같은 걸 무한반복하고 계시나요? 오늘 그 생각 완전히 박살내 드리겠습니다. 오늘 이 시간을 통해 우리가 굳게 믿어왔던 단순 반복이 어떻게 여러분의 성장을 가로막는 최악의 적이었는지 낱낱이 파헤쳐 보겠습니다. 자, 오늘 함께 살펴볼 내용의 로드맵입니다. 1장 반복의 함정을 시작으로 저장 강도와 인출 강도, 바람직한 어려움, 15% 오류율 법칙을 거쳐 마지막에는 당장 써먹을 수 있는 궁극의 학습 프로토콜까지 빠르게 훑어보죠. 첫 번째 파트, 반복의 함정입니다. 우리가 그동안 진리처럼 믿어왔던 전통적인 훈련 방식의 뿌리부터 한번 흔들어 볼까요? 연습이 완벽을 만든다는 말 다들 살면서 수백 번은 들어보셨죠? 깐지 쓰기, 단어장 달달 외우기, 정말 지겹도록 해왔잖아요. 그런데 말입니다. 놀랍게도 최신 연구들은 이게 아주 치명적인 거짓말일 수 있다고 경고합니다. 동일한 자극을 무지성으로 계속 주입하는 것이 오히려 뇌를 둔하게 만들고 학습된 비효율성이라는 독을 만들어낸다는 거죠. 매일 똑같은 것만 반복하는 걸 차단 연습이라고 하는데요. 이건 훈련 직후에는 뭔가 엄청 잘 되는 것 같은 느낌을 줍니다. 나 이거 완벽하게 알지? 하는 근거 없는 자신감 말이죠. 근데 이거 진짜 위험한 착각입니다. 뒤돌아서면 바로 까먹거든요. 반면에 우리가 짐째로 해야 할 건 변혁적 연습입니다. 당장은 끝없는 좌절감을 주고 왜 이렇게 안 되지? 하며 끙끙대게 만들지만 결과적으로는 절대 지워지지 않는 영구적인 기억과 진짜 숙달을 만들어주는 유일한 길입니다. 이런 극단적인 차이가 생기는 이유가 뭘까요? 바로 우리 뇌의 신경 가소성 때문인데요. 쉽게 말해서 뇌는 굳어있는 돌덩이가 아니라 환경에 따라 모양이 계속 변하는 찰흙 같다는 겁니다. 여기서 중요한 포인트. 뇌는 유전적으로 타고나는 부분도 있지만 우리가 어떻게 노력하느냐에 따라 물리적인 구조 자체가 완전히 바뀔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만약 여러분이 잘못되고 비효율적인 방식으로 반복 훈련만 계속한다면 뇌는 그 엉망진창인 경로를 그대로 단단하게 굳혀버리고 마는 겁니다. 끔찍하죠? 두 번째 파트, 저장 강도와 인출 강도입니다. 방금 배운 걸 왜 자꾸 까먹는지 로버트 비오크의 이론으로 그 생물학적 원인을 파헤쳐 보겠습니다. 이 두 가지 사이에는 정말 재미있는 반비례 관계가 존재합니다. 벼락치기 할 때를 한번 떠올려 보세요. 방금 책을 덮어서 머릿속의 내용이 아주 쉽게 떠오르는 상태, 즉 인출 강도가 높은 상태죠. 놀랍게도 이때는 뇌의 진짜 하드드라이브인 저장 강도가 거의 올라가지 않습니다. 반대로 시간이 좀 지나서 인출 강도가 뚝 떨어지고 그게 뭐였더라? 하고 고통스럽게 머리를 쥐어짜낼 때 바로 그 순간에 저장 강도가 비약적으로 팍 하고 폭발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연습을 하면서 나 좀 치는데? 하고 완벽하게 해내며 느끼는 그 익숙함은 사실 일시적인 인출 강도가 만들어내는 완벽한 사기극입니다. 연습에서 너무 완벽하고 편안하게 해내는 것 자체가 그 정보가 뇌의 장기 기억 장치로 넘어가는 걸 꽉 막아버리고 있다는 증거니까요. 세 번째 파트, 바람직한 어려움의 힘입니다. 자, 그렇다면 이 지긋지긋한 반복의 늪에서 빠져나올 방법은 뭘까요? 해답은 생각보다 꽤 도발적입니다. 우리는 뇌가 새로운 환경에 억지로라도 적응하게 만들려면 의도적으로 학습을 더 어렵게 만들어야 합니다. 이 네 가지 전략을 통해서 말이죠. 시간 간격을 두고 복습하는 간격 연습, 여러 주제를 막 섞어서 공부하는 교차 연습, 연습 환경을 계속 바꾸는 가변적 연습, 그리고 눈으로만 읽지 않고 스스로 퀴즈를 내는 인출 연습까지. 당장 수행 능력은 좀 떨어질 수 있어요. 하지만 장기적인 기억과 실전 응용력만큼은 100% 확실하게 보정하는 진짜 뇌 해킹 비법들입니다. 이 중에서 가변적 연습을 농구 자유투에 한번 빗대어 볼까요? 실제 자유투 거리는 3.6m입니다. 자, 연습할 때 맨날 3.6m에서만 쏘는 선수랑 2.5m, 3.5m, 4.5m 등 거리를 계속 변화시켜가며 연습한 선수. 나중에 실전에서 누가 더 잘할까요? 맞습니다. 무조건 후자입니다. 변화를 주면 뇌의 전두엽이 활성화되면서 단순한 동작 하나를 외우는 게 아니라 힘 조절과 궤적에 대한 아주 강력하고 큰 일반화된 규칙을 터득해버리거든요. 수학 문제로 진행된 이 연구 결과도 정말 흥미롭습니다.
비슷한 유형만 쫙 모아서 푸는 학생과 여러 유형을 마구잡이로 섞어서 푸는 교차 연습을 한 학생을 비교했더니 한 달 뒤에 무려 76%나 점수 차이가 났습니다. 문제를 막 섞어버리면 뇌는 이거 무슨 공식 써야 되지? 하면서 미세한 차이를 구분하는 능력을 기르게 되고 스스로 전략을 선택하게 되면서 단순 반복 연습을 완벽하게 압도해버리는 거죠. 스포츠나 예술 분야에서는 이걸 비선형 교수법이라고 부릅니다. 완벽한 폼을 로봇처럼 똑같이 복제하라고 강요하지 말고 차라리 특정 제약을 걸어버리라는 겁니다. 좁은 공간에서 2대2 농구를 시키고 시간 제한을 두는 것처럼요. 이러면 우리 몸은 무지성으로 패턴만 베끼는 게 아니라 복잡하고 혼란스러운 상황 속에서 스스로 최적의 움직임을 찾아내는 놀라운 기능적 가변성을 키우게 됩니다. 네 번째 파트, 15% 오류율 법칙입니다. 뇌의 진화를 만드는 건 바로 실패라는 사실, 그 화학적 비밀을 파헤쳐보죠. 신경 가소성을 극대화하는 마법의 숫자를 공개합니다. 우리가 뇌를 변화시키려면 사실 무조건 실패를 맛봐야 해야 합니다. 과제가 너무 쉬우면 뇌는 그냥 쿨쿨 자버려요. 반대로 너무 어려우면 스트레스 받아서 완전히 얼어붙어 버리죠. 생물학적으로 뇌가 가장 좋아하고 가장 크게 변화하는 완벽한 스윗 스팟은 바로 15%의 실패율입니다. 딱 이 정도의 적절한 좌절감이 있어야 뇌가 비로소 바뀔 준비를 하거든요. 이때 머릿속에서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 해커의 시선으로 들여다볼게요. 우리가 실수를 범하면 뇌는 일종의 스트레스 반응을 일으켜서 우리를 번쩍 깨우는 에피네프린을 뿜어냅니다. 이렇게 바짝 긴장한 상태에서 아세틸콜린이 분비되어 야, 여기 시냅스 바꿔야 돼 하고 정확하게 형광펜을 칠해두죠. 그리고 그 불확실성을 극복하려고 애쓸 때 쏟아져 나오는 도파민이 그 배움을 장기 기억으로 쾅 하고 굳혀버리는 겁니다. 완벽한 콤보죠? 여기서 우리가 반드시 기억해야 할 핵심은 이겁니다. 옛날 방식들은 실수를 하면 혼내고 무조건 피하려고만 했잖아요. 하지만 우리가 추구하는 변혁적 연습에서 오류라는 건 꽉 막혀있던 신경 가소성의 창문을 활짝 열어젖히는 엄청나게 강력하고 소중한 알람이라는 사실입니다. 마지막 5번째, 궁극의 학습 프로토콜. 앞서 말씀드린 모든 신경과학적 원리를 싹 다 모아서 앤드류 허버먼이 정리한 당장 오늘부터 써먹을 수 있는 방법을 소개합니다. 자, 여러분의 뇌를 위한 치트키 순서대로 들어갑니다. 첫째, 25번에서 30번 정도 심호흡을 해서 체내 아드레날린을 확 높이고 뇌를 깨웁니다. 둘째, 한 지점을 30초에서 60초 정도 뚫어지게 응시하세요. 이게 시각적 집중력을 극대화해서 아세틸콜린으로 학습 경로를 마킹하는 작업입니다. 셋째, 반사 속도보다 약간 빠른 내 한계치 속도로만 몰아붙입니다. 넷째, 이때 실수가 나와도 절대 멈칫하지 마세요. 그냥 무시하고 즉시 다음 시도로 밀어붙이는 겁니다. 그리고 대망의 마법 같은 마지막 단계가 기다리고 있죠? 그 마법은 바로 5단계의 미세 휴식입니다. 연습 중간중간 2분마다 한 번씩 딱 10초 동안만 무작위로 멍 때리며 쉬어보세요. 이때 놀라운 일이 벌어집니다. 이 짧은 순간 동안 우리 뇌의 해마와 피질은 방금 연습한 기술을 평소보다 무려 10배나 빠른 속도로 미친 듯이 재생합니다. 쉬는 그 찰나의 순간에 뇌가 학습 내용을 시멘트처럼 단단하게 굳혀버리는 거죠. 자, 이 원리들을 우리 시청자 여러분의 일상으로 다시 연결해 볼까요? 이렇게 뇌를 의도적으로 자극하고 변화시키는 걸 자기주도적 신경 가소성이라고 부릅니다. 이건 단순히 기타를 배우거나 수학 문제를 풀 때만 쓰는 게 아니에요. 일상에서 쏟아지는 스트레스를 이겨내고 감정을 조절하고 심지어 나이가 들어서도 우리의 뇌를 건강하게 지켜주는 아주 든든하고 강력한 무기가 되어줄 겁니다. 실제로 이 신경과학의 원리들은 수많은 분야를 혁명적으로 뒤집어 놓고 있습니다. 생리학자 니콜라이 번스타인이 말한 반복 없는 반복처럼 말이죠. 음악가들은 똑같은 악보만 기계처럼 치는 게 아니라 템포랑 리듬을 무작위로 섞어가며 연습합니다. 언어를 배울 때도 단순 단어 암기에서 벗어나 여러 감각이 섞인 상황 속에서 익히고요. 심지어 뇌졸중 재활에서도 단순한 관절 운동이 아니라 진짜 일상생활과 직결된 복잡한 미션을 주고 피드백을 점진적으로 줄여나가는 방식이 환자들의 뇌 회로를 훨씬 더 극적으로 회복시키고 있습니다. 자, 이제 선택은 여러분의 몫입니다.
연습은 그저 마음의 위안을 얻으려고 하는 게 아니잖아요. 진짜 압도적인 성장을 원하신다면 오늘 당장 여러분의 루틴에서 그 지루하고 편안한 똑같음을 과감하게 쓰레기통에 던져버리십시오. 단기적인 좌절 환영하십시오. 의도적으로 상황을 꼬고 섞으며 15%의 실수를 기쁜 마음으로 껴안으시길 바랍니다. 오늘 그저 그런 반복이 주는 가짜 위안에 머무르시겠습니까? 아니면 내일의 눈부신 숙달을 위해 기꺼이 이 변혁적인 고군분투 속으로 몸을 던지시겠습니까?